자,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정보보안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유정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볼 거는 일단 C라는 언어가 되는데, 이 C라고 하는 언어는 1960년대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간 이 C 언어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C보다는 뭐 자바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간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 C 언어가 모든 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C 언어 배워두시고 아직까지 하드웨어 쪽이나 아니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두이노 이런 쪽에서 IoT 이쪽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C 언어 기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하나를 잘 공부를 해 놓으면 다른 언어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노력한 시간이 100이라고 했으면 70, 50, 30 이렇게 줄어듭니다. 문법적인 요소만 조금 다를 뿐이지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론, 로직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똑같습니다. 뭐 영어로 한글로 나는 배고파 이걸 영어로 I'm hungry 딴 나라 말은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을 나라마다 언어별로 다르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표현하는 거 보게 되면 내부 배고픈 건 똑같은데 이걸 C나 다른 어떤 요소마다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랑 같이 C 언어를 공부하시면서 그 기법들을 조금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하실 때도 노력이 절반 밑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보통 교재를 사보시면 챕터별로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산자 이걸 한참 공부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까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챕터 파괴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일단 당장 필요한 거를 그날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것 중에 간단한 야구 게임이 있다. 그러면 그 야구 게임 만들기 위해서는 진도상으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왔지만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거에 몇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충실하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니까 화면을 플레이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꼭 실습을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직접 에러가 나면 에러도 수정을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이기도 하니까 가장 우리가 쉬운 입출력이 되겠죠? 그 중에 출력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첫 C 언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C 언어 하시려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에 이렇게 프로젝트 들어오시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 중에 맨 위에 있는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고 이 폴더에 제가 지금 만드는 소스 파일을 저장을 시킬 거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C 드라이브건 D 드라이브건 폴더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원데이라고 할까요? 01데이 그리고 요 위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요 화면이 나오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에 확인하시고 여기를 반드시 빈 프로젝트를 체크해 주셔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추가 새 항목 들어가시면 C 뿔뿔 파일이 보이고 헤더 파일이 보이죠. 일단 여기 있는 C 뿔뿔 파일 얘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소스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니까
샘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추가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작하실 때 void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앞에 이름이 나와 있고 뒤에 이렇게 괄호가 나와 있는 거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은 C 언어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볼 텐데 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자리라 할 수 있고 요 중괄호부터 요 중괄호까지가 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 작업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 밖에 나가 적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요 안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한 출력은 print f라는 함수죠. 함수는 뒤에 이렇게 괄호가 나온다고 했고요. 이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출력할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문자열을 출력하려면은 안녕 C, 헬로우 C,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볼 건데 반드시 큰 따옴표 누르셔서 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안녕 C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나면 우리가 국어에서 한 문장 끝나면 마침표 찍듯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요 C 언어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요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얘가 이제 마침표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요렇게 빨갛게 밑줄이 나와 있고 프린트 F라는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지금 출력이 됐네요. 우리 C는 어떤 함수를 쓰고자 하면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반드시 먼저 이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 한글이네요. 자, include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여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헤더 파일 목록이 쭉 나오죠. 처음에 집어넣어 볼 거는 stdio라는 겁니다. 여기 stdio.h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다 썼으니까 이렇게 적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던 빨간 밑줄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일명 끝에 이렇게 별이 붙어 있죠. 이거는 저장이 안 됐다 그 얘기니까 컨트롤 S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 저장이라고 나오죠. 요거 이용해서 저장을 시켜 주시면 여기에 있는 별이 사라지고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실행하실 때는 자 간단하게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보시면은 F5번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눌러 주시면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얘 누르시면 이렇게 안녕 C라고 지금 결과치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출력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런 메시지 나올 거예요. 다 봤으면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바 아니면 아무 키나 퉁 치시면은 사라지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자, 옛날에는요. 이게 윈도우 10이라 윈도우 키하고 R 누르시면은 얘가 나옵니다. CMD라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까만 도스 창이 이렇게 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드라이브니까 이렇게 D 콜론 엔터 치면 D 드라이브로 이동이 되고요. dir이라는 명령어가 이 안에 있는 파일과 지금은 폴더죠. 옛날에 이제 디렉토리라고 했고요. 이거 목록을 보여주고 지금 저는 여기다가 제 파일을 류라는 폴더에다가 제 파일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요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cd 엔터 치면 이렇게 이동이 됐고, 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나, dir. 그러면은 여기 제가 처음 만든 01day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cd 01day. 그럼 다시 이렇게 이동이 됐죠.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버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dir. 여기에 보시면은 01.day.exe라는 파일이 보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컨트롤 F5 해서 실행했던 결과치거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01day.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안녕시라고 나오죠? 이렇게 매번 하기 힘드니까 편하게 쓰시라고 그냥 컨트롤 F5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결과 다 봤으면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는 지금 편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녕 C 해놓고, 자, 지금 실행해 보시니까 여기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가 지금 같은 줄에 나와 있죠. 이 줄을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요 끝에다가 자, 역슬래시 하시고요. 자, 요게 이제 역슬래시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글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역슬래시로 보일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원표시, 어떤 경우에는 역슬래시를 보일 겁니다. n 요렇게 하시면 요 역슬래시 n 적으시면 이게 이제 new line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 C 나오고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라는 내용이 이렇게 줄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한 줄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뒤에 역슬래시 n을 붙여주시면 프린트한 내용이 바뀌고, 한 프린트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라고 적어주시면 안녕 C 역슬래시 n 반갑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고 줄 바뀌어 있고, 여기 또 줄이 안 바뀌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역슬래시 n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 줄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한 줄 출력하시고 다음 줄로 우리가 내용을 바꿔 찍어야 되니까 항상 한 줄 끝날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 n 이렇게 역슬래시 n 붙이셔가지고 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 f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지금은 C 언어 시간이지만 자, 요걸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IO 스트림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using namespace std 요렇게 두 줄을 붙여 주시면 자, 요 cout이라는 아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요렇게 하고 끄트머리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또 요렇게 안녕씨라고 나왔죠? 줄이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역슬래시 n 줄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C 때부터 있던 거고, 요게 이제 C 뿔뿔에 새로 생긴 아이인데요. 여기다가 요렇게 endline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endl이라고 적어 넣었죠. endline 그 얘기고, 요 역슬래시 n하고 똑같은 기능을 실행됩니다. 역시 줄 바뀐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쓰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요렇게 요 꺾는 요 방향에만 주의하시면 돼요. C out 쪽으로 요렇게 출력할 내용을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반갑습니다 하고 또 줄을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위에 두 줄이 프린트 F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7번 라인에 있는 내용으로 찍은 게 여기 안녕씨 반갑습니다. 요 내용이 출력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출력할 때는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C 언어는 프린트 F라는 것밖에 없었고 이 프린트 F를 쓰려면은 이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cout이라고 하는 요 출력 스트림 요거를 이용하시려면은 요렇게 두 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출력은 요걸로 하시면 편하고요. 서식 있는 출력을 할 때는 요 프린트 F라는 아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 언어는 요렇게, 그 다음에 C 뿔뿔은 물론 얘 가능하고요. 요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 뿔뿔에서 새로 생긴 요렇게 두 줄과 요런 출력문도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개 다 실행해서 결과 잘 나오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찍었으니까 이게 서식이 있는 출력, 요게 서식이 없는 출력이니까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면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F 하신 다음에 자, 출력할 내용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한 산수 어떻게 해볼까요? 5 더하기 3은 자, 여기까지는 5 더하기 3 출력하면은 요렇게 5 더하기 3은 하고 나왔죠? 요 뒤에다가 얘랑 더한 결과 그거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출력을 하려면은 출력할 내용이 정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쓰고 자, 녹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입력하는 이 내용은 컴파일러가 번역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문 적으실 때는 요걸 이용을 하면 되고요. 주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는 현재 우리가 배우는 프린트 F는 서식 있는 출력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이 프린트 F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프린트 F 하시고요. 다운편에다가 출력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고 컴마 해가지고 출력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출력 서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초보적인 상태니까요. 일단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거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서식의 형식부터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 대괄호에다 쓰는 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요게 출력 서식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자, 이게 이제 뭔지 봐야 되고 요 서식 문자 요게 어떤 게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자, D 정수고요. 그 다음에 F 실수고요. 그 다음에 C 문자, S
문자열. 요렇게 네 가지가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다른 거는 나중에 기억한다 하더라도 요 네 가지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나는 5 더하기 3의 결과를 정수로 찍겠다 그러면 요 결과치가 나올 자리에 앞에다가 요렇게 퍼센트 하신 다음에 서식 문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 요 괄호에 묶어놓은 네 가지는 필요하시면은 쓰시고 필요 없으면 안 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5 더하기 3 그러면 8이 나오겠죠? 퍼센트 8이면 정수니까 요렇게. 이 자리에는 정수를 출력한다 그 말이고, 자, 여기서 출력 서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력할 내용을 이 뒤에다가 일단은 그냥 적어 주겠습니다. 컴마 찍으시고 5 더하기 3.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 5 더하기 3은 여기 5 더하기 3 더한 결과치가 요 %D라고 써 있는 자리에 있죠? 거기에 대입이 돼서 요렇게 출력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여기 줄 바꾸는 거 여기다 그래서 한 줄 작업 다 끝났으면 요렇게 줄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3은 8하고 나왔고 줄 바뀐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더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자,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했고요. 자, 이번엔 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빼기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번에는 5 빼기 3 그리고 자, 곱하기요. 언어를 혼자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곱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별 표시로 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곱하기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X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키보드에 있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키보드에 있는 영문자 X인지 곱하기인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 요걸로 곱하기를 표시합니다. 자, 5, 3은 15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나누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산수 실력이 이게 뭐지? 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누기도 보시면은 키보드에 이렇게 짝짝 찍어 놓은 게 없죠. 그래서 나누기는 이제 키보드에 있는 슬래시, 이 슬래시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원래 이거 산수로 하면은 5 나누기 3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3이 한 번 들어가고 1.6666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얘를 실행해 보시면 자, 여기 뭐가 나왔나요? 1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 C 언어의 특징인데요. C 언어 문법 가지고 만든 다른 언어도 요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거,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도 정수다.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은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치도 정수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는 나눗셈 할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수와 정수의 연산 결과치를 실수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든 둘 중에 한 개를 실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실수로 바꾸는 방법은요. 얘는 그냥 숫자니까 이거를 실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거나 요 뒤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출력하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주시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3만 적었으면 정수지만 뒤에 점이 붙어 있으면 실수입니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요렇게 점만 쓰면 에러라는 게 있으니까 정확히 하려면은 3.0 이렇게 주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C 언어는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도 다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행하면 이렇게요. 이상한 결과가 나와 있죠. 자, 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치도 정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근데 여기 출력할 때 지금 뭐라고 찍으라고 그랬어요? %d. %d는 정수라고 그랬죠. 요거는 연산 결과치가 실수가 나와요.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출력을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실수 잘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얘도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도 정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1점 몇몇몇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수가 나오고, 만약에 이게 정수인데 여기다가 정수가 아니라 나는 이거 실수로 보고 싶은데 해놓고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여기서는 실수고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데이터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번엔 전부 0이 나왔네요. 이런 잘못된 결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출력할 데이터의 형태와 그 다음에 출력 서식 문자 지정하는 거를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D로 바꿔놓으면 잘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자, 하나 더 소개하면 여기다가 자, 얘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는 나눗셈을 하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 연산인데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상한 결과치가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쭉 찍어봤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자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 산수니까 이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연산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요 서식들, 자, 얘를 한번 이용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자리, 똑같이 m이라고 했네요. 자, n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러면 저 자리 나오는 게 뭔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저 n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요 n은 데이터를 출력할 전체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5자리로 찍어라. 요렇게 놓고 실행을 하시면 여기 나온 결과 보시면은 5 더하기 3은 해가지고 얘가 요만큼, 앞에 요만큼 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전체 5자리에서 숫자는 오른쪽에 맞춰 출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5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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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리 이렇게 자릿수를 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요거는 4칸, 요거는 4칸, 요거는 15니까 앞에 3칸이 남겠죠. 그리고 요건 4칸. 요렇게 남는 자리에는 빈칸이 채워져 가지고 출력이 이루어지는 게 요 자리에다 여기 n이라고 제가 써놓은 자리 있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입력하시면은 출력할 데이터의 전체 자릿수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표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퍼센트 마이너스 5D. 자, 요렇게 해놓으면 요 팔자가 다시 요렇게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데이터를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맞춰 찍으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 차이 느끼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는 여기 있는 요 5 빼기 3을 출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 2자가 여기 나와 있지만 5 더하기 3은 제가 앞에 마이너스 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맞춰서 출력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0은 뭐냐? 여기다가 0 붙여볼까요? 이렇게 0을 붙이면 영은요 자, 전체 자릿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남는 자리에 영을 채워서 출력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얘가 그냥 2밖에 안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나왔나요? 0, 0, 0, 0, 2. 자, 요거는 앞에 남는 게 3개라고 그랬죠? 여기다가도 0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는 자리에 0, 0, 0 해가지고 15. 요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앞에 0 붙일 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정수가 아니라 실수일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m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저 아이는 뭘 얘기하느냐?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자릿수죠. 그래서 실수를 찍을 때 나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까지 찍겠다 할 때, 그래서 아까 요렇게만 찍으면은 결과가 정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요거랑 똑같은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슬쩍 복사해 넣고요. 자, 지금은 얘와 얘가 정수지만 여기 혹은 여기, 자, 5나 3이나 제가 지금 점을 하나만 찍었죠. 이렇게 하면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치가 정수지만 정수와 실수, 그 다음에 실수와 정수, 그 다음에 실수와 실수의 연산 결과는 다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실수니까 자, 이거는 F. 그리고 요 앞에 전체 자릿수는 일단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5 나누기 3은 1이 나왔지만 얘는 1.66667이 나왔죠. 그게 D로 찍은 거하고 요게 D로 찍은 거고 F, 요게 이제 F로 찍은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냥 5 나누기 3을 F로 찍으면 5 나누기 3을 이렇게 해서 F 이렇게 찍었을 때 데이터 형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0이 나오는 이런 데이터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출력할 데이터 형식과 서식 문자의 형식을 반드시 일치를 시켜주세요. 다시 요거는 이렇게 뒤로에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수니까 지금 출력해 보게 되면은 점 아래 자릿수가 몇 개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6개 나왔죠? 그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한번 찍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여기다가
점, 그 다음에 2. 자, 요렇게 하시면 점 2라고 그랬죠? 점 아래로 몇 자리? 둘째 자리까지 찍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왔나요? 아까는 1.6666 하고 맨 끝에 7 나왔죠. 지금은 1.67 나왔네요. 반올림이 됐죠?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자, 잘리는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화면에 표시하고요. 단 표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F로 간단한 출력을 해봤고요. 요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적당히 필요한 대로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자, 요렇게 한번 요 형식 있죠? 요렇게 위에다가 써주고 cout이라는 걸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결과인데 조금 이제 길게 써야겠죠? (5) 더하기 3 은까지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만 잘 꺾어 주시면 되고 5 더하기 3 이렇게 한 다음에 줄 바꿀 때는 역슬래시 n도 가능하지만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역시 결과는 5 더하기 3은 8 똑같이 나왔고요.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또 초보자들이 요거 하다가 많이 이거 왜 이러지 하시는 건데 요 줄이죠. 요 줄요. 요렇게 있으면 자, 여기 %요. 여기 보시면은 출력 서식 지정할 때 %가 나오고요. 요 %요. 그리고 3. 이 3을 얘가 뭐로 인식하느냐? 여기 있는 요 n 있죠? 요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팁인데 요 %라는 출력하려면 요렇게 적으셔야 돼요. 두 개를 연속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도대체 얘가 이건지 뭔지 헷갈리게 되겠죠.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쓰겠습니다. 자, % 요렇게 했죠? 그러면 나오는 결과 보시면 자, 잘 나왔나요? 여기 5% 3은 얘는 뭐 한다고요? 나머지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 나누기 3 그러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2가 나온다. 그래서 요 %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이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요 5개를 묶어서 우리가 산술 연산자 같은 식의 얘들이 섞여 있으면 더하기 빼기보다 이 곱하기 나누기 % 나머지 얘를 먼저 하고 같은 더하기나 뭐 같은 곱하기가 연속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것부터 실행을 하겠죠. 자, 이제 여기 cout으로 출력한 게 5 더하기 3은 8하고 이렇게 출력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기도 해볼까요? 문자열 바꿔주고 연산자 바꿔주고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5 빼기 3 나왔고요. 자, 이것도 곱하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할 수가 있겠지만 곱하기까지도 잘 나왔죠. 자, 나누기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자,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알아서 1이 나왔네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치가 이렇게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F 써가지고 실수 나오게 해본 거 있었죠? 이번에 아까는 여기다가 점 찍었으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점 찍을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점 찍어 놓은 거 요렇게 해서 1.6666 이런 식으로 알아서 실수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프린트 F는 나는 어떻게 찍겠다는 걸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지만 프린트 F 가지고 할 때는 지정을 해야 되지만 Cout은요 지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나머지도 요렇게 해놓으면 역시 요렇게 자기가 알아서 출력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볼게요.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요것만이라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지만,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조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적 형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연산 결과는 크기가 큰 자료형으로 자, 자동으로 바뀐다. 이게 묵시적 형변환이에요. 그러면 자료? 이게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C 언어의 자료형이 있는데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문자고요. 크기가 1바이트요. 자, 요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 문자 표현할 때 크기를 1바이트라고 하고요. 뭐 8비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8비트 그러면 1바이트다 이 얘기고요. 여기서 이 비트는 우리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0이나 1 하나를 기억하는 게 1비트입니다. 근데 1비트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들을 8개를 붙여서 1바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가 1바이트. 자, 그 다음에 자료형이 이제 정수를 나는 기억을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자,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정수인데요. 참고 삼아 요거 하나 적어 드릴까요? 3, 2, 7, 6, 8. 자, 요거부터 3, 2 정확히 말하면은 요 사이의 정수입니다. 크기는 2바이트고요. 그래서 짧은 정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건데, 자, 인트요. 얘도 정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으니까 적어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부터 자, 못 믿겠으면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얘는 4바이트 크기의 정수예요. 그래서 21억 정도까지 여기 마이너스는 지워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롱만 적으시면 안 되고, 자, 롱롱 인트라고 적어 주시는데, 얘는 제가 못 외웁니다. 정수는 정수인데
이건 숫자가 522경인가 나와서 못 외우겠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적어드리면은 마이너스 2의 63승에서 2의 63승 마이너스 1. 요 사이의 숫자,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죠. 얘는 8바이트. 이 정도 크기를 차지를 하고요. 자, 이만큼이 정수였고, 자, 이제 실수 얘기를 하면, 자, 플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책에는 단정도라는 말을 붙여서 단정도 실수라고 하고요. 대략 소수점 아래 6자리 정도.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더블이 있어요. 자, 얘도 실수죠. 근데 요거는 배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 정도까지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로트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 할 때 더블 형식을 쓰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하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플로트로 써도 작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통 정수는 그래서 int, 실수는 더블 요 형식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하고 요거죠. 자, 이거 정수죠. int요. 그래서 int 4바이트 4바이트 연산 결과도 4바이트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도 정수다 그런 거고요. 얘 같은 경우 요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요. 이거는 정수죠. 4바이트. 요거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블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바이트 8바이트 이러면 얘가 크죠. 그래서 요 더블형으로 아까 형 변환된 거고요. 이것도 이게 실수, 이게 정수죠. 얘가 8바이트, 얘가 4바이트. 그래서 요거는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어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연산 결과치가 뭐로 바뀐다? 큰 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8바이트, 4바이트니까 큰 8바이트로 바뀌어서 출력이 나온 거예요. 얘들을 그래서 우리가 묵시적 형변환 그럽니다.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일단 지금 제가 얘기 드렸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초보다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결과도 정수라는 사실 요것만 기억해 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면 자, 이번에 요렇게 해서요. 자, 대문자 A에다가 덧셈을 할 거예요. 그 여기다가는 자, 저 A 요거는 이제 문자죠. 자, 큰 따옴표 안에 쓰는 거는 문자열이고요. 나는 한 문자만 표시할 거야 그러면 요렇게 작은 따옴표 요렇게 쓰면 요거를 문자라고 해요. 두 개 쓰면은 얘는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2개 쓸 때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 2개 이상은 양쪽에다가 꼭 큰 따옴표 찍어야 되고 1개만 쓸 때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찍어주시면 얘는 마우스 올려보니까 괄호 안에 CHAR 하고 써있죠? 문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상하게 A에다가 31을 더했는데 97이 나왔네요. 그럼 이 대문자 A가 65라 그 얘기죠? 요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얘를 뒤집어서 이번엔 소문자 A, 이번엔 빼기, 여기도
소문자 A. 요번엔 빼기. 자, 이러고 실행을 하면 자, 65라고 나왔죠. 자, 이런 일이 생겨요. 역시 이것도 요 묵시적 형변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양쪽에 작은 따옴표가 찍혀 있으면 문자라고 그랬죠? 문자면 몇 바이트요? 1바이트고 얘는요. 정수죠? 앞만 작아 2바이트고 기본적으로 4바이트거든요. 그러면 1바이트와 4바이트의 연산은 당연히 연산 결과치가 아까 뭐로 바뀐다? 큰 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캐릭터와 인트의 연산은 캐릭터가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죠. 그래서 뭐로 바뀐다? 인트로 바뀌어서 실행 결과 보시면 아까 97, 65.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C 언어는 뭘 쓰냐면은 아스키라는 이름의 코드를 써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간단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스키 코드표. 자, 사방에 이렇게 코드표가 많이 있죠? 자, 적당한 이미지 하나를 볼까요? 가장 잘 보이는 게 뭘 봐도 잘 보이겠지만 이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좀 흐릿하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 A가 얘 말고요. 좀 잘 보이는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볼까요? 이거는 크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문자 A 요게 10진수고요. 여기 HX 이거는 헥사 16진수. 여기 문자가 써 있죠?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A가 써 있고요. 97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대문자 A가 써 있고 65라고 써 있죠? 그래서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는 원래는 2진수인데 그걸 10진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65. 그 다음에 소문자 A도 요렇게 97.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뭐가 된다? 이 묵시적 형변환에 해당되는 거고 나는 근데 문자로 찍고 싶어. 이럴 때는요.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자료형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캐스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똑같은 거를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코드를 복사해 붙여 넣고요. 자, 얘를 찍을 때, 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캐스팅하는 방법은 그 순간 자료형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요거 아까 산수했을 때 97 나왔죠. 그거를 앞에 문자라고 했죠. 97을 뭐로 찍어라? 문자로 찍어라 그 얘기고요. 자,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아까 얘는 얼마 나왔죠? 밑에 거 65 나왔었죠. 그거를 역시 문자로 찍어라 그 얘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대문자 A 더하기 32가 97, 소문자 A 빼기 32가 65가 나왔었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걸로 한 건데요. 자, 대문자에다가 31을 더했는데 여기 소문자 A가 나왔고 소문자 A에 30이 더했는데 대문자 A가 나왔죠? 자,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요 명시적 형변환 앞에 요거 있죠? 얘 때문에 요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간단한 출력을 알아봤어요. 자, 우리 C에서는 뭐를 이용한다? printf라는 i를 이용하고 형식은 출력 서식을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드리면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식 있는 출력 printf가 있고 출력 서식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출력할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출력 서식은 출력 서식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입력한 그대로 이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요만큼이 출력 서식이고 그 외 이거요. 5 더하기 3은 5 빼기 3은 5 곱하기 적어놓은 거 있죠? 그게 그대로 출력이 이루어지고요. 요 출력 서식 적은 자리에 출력할 데이터가 요 자리에 대입. 요것도 요게 요 자리에 대입돼 가지고 출력되는 방식이 printf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퍼센트하고 서식 문자 여기 4개 적어드렸죠? 꼭 기억해야 할 거 꼭 적어야 되고 요 가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쓰시고 필요 없으면은 안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와 같다고 얘기 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봤네요. 요거 퍼센트 우리가 여기다가 나머지니까 퍼센트 자체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개만 쓰면 이 출력 서식인지 잘못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 문자 자체를 출력하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Cout은 그냥 찍으시면 바로 나오고요. 요거 하나 살짝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교양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C++에서는 요 Cout이라는 거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요거 얘기할 때 요거 제가 여기다 아까 얘기 드린 거 잘 기억 안 나면은 요거라도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묵시적 형변환. 그래서 요 경우 여기도 요 경우 여기 있는 이 경우도 다 묵시적 형변환이었어요. 연산 결과는 크기가 큰 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나는 난 내가 지정해야겠어. 이럴 때는 명시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괄호 안에다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자료형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문 얘기를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했으니까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 봐야겠죠. 자, 입력받는 입력문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1강 간단한 프린트죠. 간단한 프린트에 간단한 산수. 그 다음에 산수라고 해서는 더하기 빼기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출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에 관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